NPL이 뭔지 들어보셨나요? 부실채권입니다. 은행에서는 몇백분의 1, 몇천분의 1, 몇만분의 1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나한테는 전재산이잖아요.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 영상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그 댓글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왜 매물 추천을 안 해주시냐. 그거는 나는 그걸 안 하고, 그거 이제 꼭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채널을 보시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매물 추천을 한다는 거는 괜찮은 매물이라는 얘기잖아.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까지 한 얘기들이 있으면 그 얘기들에 부합하는, 적어도 건물이라면 내가 얘기해주는 게 맞지 않냐 이건데, 그렇게 날로 먹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생각해보세요. 괜찮은 매물을, 위치가 좋고 가격이 좋고 여건들이 괜찮은 매물을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한다, 그건 애초에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괜찮은 물건을 얘기할 정도로 그게 안 팔리고 있다는 게 사실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본인이 만약에 부동산 업자예요. 어떤 물건을 자기가 갖고 왔는데, 내지는 주인한테 받았는데 그 물건이 정말 A급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바로 방송에 올려요?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 사방에서 그 건물에 다 연락을 해요. 그러면 내가 그 건물 전속이 계약서를 쓰지 않는 이상 그 건물은 그냥 날아가는 거나 똑같아요. 정확히 어떻게 날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뭐 90억이라고 쳐. 근데 내가 한 85억, 80억에 주인이랑만 얘기가 됐어. 그럼 부동산들에서 연락해서 뭐라고 할까? 돈을 더 받아준다고? 80억에 내놓으셨죠? 저희가 85억 받아드릴게요. 뭐 88억 받아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그 물건은 그냥 폐급이 돼. 방송에서 얘기하는 순간 폐급이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괜찮은 매물을 그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경우는 있기가 어려워. 그러면 그 다른 채널들에서 그런 매물들을 이렇게 오픈하는 거는 왜 해주는 거죠, 그렇게? 그거는 이제 그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야. 전속 계약을 한 상태에서는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그게 어려워. 그리고 만약에 전속 계약을 했다? 그런데도 방송에 나왔다? 근데 정말 A급이다. 그러면 그 건물 주인 전화기는 불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A급인 건물을 예를 들어서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한다? 정말 괜찮은 거라면 인터넷에 올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얘기를 해달라?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건물을 갖고자 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이 대기를 하고 있으신데 제가 그분들에게 순서대로 할 수 있게 해드리면 해드렸죠. 어떻게 유튜브에서 그런 것들을 오픈합니까? 그거는 애초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오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좋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에 대한 반증이라고 보는 게 맞고, 뭐 온라인에서 나와 있는 거 나가서 촬영하면서 이 조회수 높이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매물을 거래하려고 물건을 올린다? 뭐 그거는 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보면 건물 주인이라면 어떻게 써요? 그 영상을 올라가는 거를 선호할까요? 선호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왜? 내가 건물을 갖고 있으면 세입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세입자들한테 내가 건물 내놨다는 걸 알리고 싶어? 그럼 세입자들이랑 관계가 좋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거래를 하려고 하면 세입자 이 상황을 포괄 양도 양수할지 명도해야 될지 상황에 따라 다 다른데 그걸 알리고 싶을까? 대외적으로 크게 많이?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 사는 입장만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이. 거래라는 건 서로가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 유리한 대로만 해줘. 너는 분리해도 되잖아. 너 돈 버는 거잖아.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무도 모르고 은밀하게 높은 가격 받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는 야, 다 매물 줘봐. 내가 그거 받아서 판단해 볼게. 여기? 그런 거 싫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시겠죠? 내가 이제 매각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것들이 알려졌을 땐 어떻게 되는지 뒤를 생각해보면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나는 좋은 거 그냥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받아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는 해요. 네.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든 특정되는 주소가 없이 A급 매물만 소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특정할 수 없게끔 이라고 하면 약 올린다고 하겠죠? 건물의 어떤 형태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건물 보면 근처에 있는 부동산들에서는 알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안단 말이에요. 정확히 얼마의 금액인데 얼마에 지금 나왔다고 정확히 금액을 특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 매물 알려지는 거 저도 원치 않아요. 그리고 저랑 아는 여러 거래하는 부동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거를 대놓고 나와서 얘기한다는 거, 그거 웃긴 일이죠. 그 분들에게 그 매물이 다른 부동산들한테 뺏기도록 제가 하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부동산의 생리를 알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부동산의 생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건물을 사보지 않고 내지는 실제로 건물을 보유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채널에서 건물 갖고 있는 분이 제 건물 알려주세요, 팔아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 최애 그 건물은 A급이 아닌 거예요. 왜? 부동산들 통해서 먼저 팔려고 다 했는데 안 팔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해달라는 이유는 알아요. 너가 다 해가지고 괜찮은 거 뽑아서 올려줘, 이거잖아요.
직접 하세요. 그래야 본인이 안목이 높아지고 보는 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저는 있으니까 그런 안목이나 보는 눈이란 어디가 괜찮다 안 괜찮다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건 제가 하는 일이잖아요. 매물이 없어서 건물을 못 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리는지 몰라서 못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려준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좋은 득으로 이루어지냐? 기결이 되냐?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의사가 아무리 배가 어떻게 아프고 어쩌고 다 설명해 준다고 해서 영상을 보는 사람이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스스로 처방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 처방하는 것도 불법일 거고 본인 스스로 처방을 못 할 거예요. 왜? 이건 전문 분야니까. 부동산도 전문 분야인데 누구나 다 쉽게 접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는 전문가가 다 있고 모르면 물어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어떤 물건을 찾아서 탁상 감정가가 높게 잘 나왔다. 그러면은 그런 건물은 본인이 사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덧글에도 이제 탁상 감정에 대한 탁감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은행은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 건물이 괜찮지 않으면 대출을 안 해줄 것이다 라는 판단하에 탁감의 신뢰도를 갖는 거예요. NPL이 뭔지 들어보셨나요? 부실채권입니다. 은행에서도 대출을 잘못해주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은행에서는 많은 대출 중에 일부가 부실채권이 되는 건데, 만약에 내가 산 건물이 그 중에 하나다. 은행에서는 몇백분의 1, 몇천분의 1, 몇만분의 1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나한테는 전재산이잖아요. 근데 탁감을 100% 믿는다? 뭐 모험 해보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이게 탁감이라는 게 주변 거래 가격, 이전 거래 가격 뭐 이런 것들을 따진단 말이에요. 앉아서 금액 가지고 따진단 말이에요. 거래 내역 가지고. 근데 부동산은 뭐예요? 기본이 발품입니다. 발품을 팔지 않고 그 부동산에 대해서 평가한다? 제가 얼마 전에도 상담 오신 분이 본인이 이번에 리모델링 하려고 산 건물이 있는데 리모델 하는 게 맞냐 틀리냐 해서 알 수 없다고 했어요. 왜? 제가 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 건물을 나가서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가서 보는데도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가서 봤어요. 가서 보니까 리모델링 하기에 전혀 맞지 않았어요. 계단의 위치랑 그리고 이제 층고랑 거기 위치도 맞지 않았어요. 이것처럼 부동산은 가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은행도 전문가가 평가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탁상 감정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탁감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어. 근데 그거를 잘못한 경우들이 많아. 그러면은 부실채권이라는 게 없어야 되겠지. 그리고 부동산을 가서 보지 않고 판단한다? 은행에서 나가서 볼까요? 그냥 서류 가지고만 볼 것 같은데. 그럼 당연하죠. 그거 가서 보지 않고 알 수 있어요. 파자가 있어. 볼 수 있어요? 가서 보지 않고 금액을 판단한다?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탁감은 대부분 앉아서 하게 되잖아요.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전적으로 신뢰하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탁감만 믿을 거면 예를 들어 부동산 전문가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죠. 어느 정도 감안할 필요는 있지만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본인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지는 정확한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맞는 거지, 어떤 한 수치를 100% 맞다 이렇게 본다는 거는 실수가 일어날 수 있는 시작점이 되겠죠. 네, 좋습니다. 오늘 이제 댓글들로 그런 얘기들을 하셔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들처럼 하는 거 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좀 귀찮긴 해요. 나가서 하려고 하는 거는. 저는 실제로 건물을 갖고 싶어 하는 분들 내지는 갖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지 그냥 재미를 위해서 유튜브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뭔가 발전적인 방향 그리고 더 성장하려는 분들을 위한 내용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시장만 혼란스럽게 되고 건물을 살려는 분들한테 오히려 불편한 일만 생기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하지 않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강남에 건물 매물이 지금 없습니까?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그 중에 뭐가 괜찮냐 안 괜찮냐를 모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잖아요. 저는 알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뭐 알려달라? 네, 그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